738번부터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규칙성에 관련된 문제, 문자식을 처리하는 규칙성.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맞나요? 기억 맞습니까? 네. 니은 맞습니까? 네. 왜 맞습니까? 이거 니은이? 이거는 이제 보통 나누기 앞에 있는 숫자랑 나누기 뒤에 있는 숫자를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죠. 분수 형태로 세모분의 네모꼴로 바꾸거나 아니면 네모 곱하기 세모분의 1의 꼴로 바꾸거나. 그러니까 나누기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걸 표현할 때 제일 깔끔하면 이게 제일 쉬운 방식이에요. 근데 이건 나누기 앞에가 얘가 있고 나누기 뒤가 얘가 있는데 뭐 분모를 P-Q로 보내고 분자를 -1로 보내도 뭐 표기법상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남은 건 가로인데 여기 가로를 친 이유는 나누기를 할 때 가로를 안 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럼 빼기가 먼저인가요? 나누기가 먼저인가요? 나누기가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나누는 게 아니고 P만 나누는 꼴이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P-Q 전체를 나눈다는 뜻으로 가로가 필요했던 거고 분수 형태를 써서 분모로 내려보내게 되면 이때부터 이 가로는 필요가 없죠. 굳이 필요 없는 가로를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P-Q 분의 분자도 -1 이라고 쓰는데 분모와 분자 중에 음수가 있으면 이 음수는 대표로 분수 앞에 내려놓는 게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답이 니은은 맞다는 걸 알 수 있고 디귿 같은 경우는 이런 차이점이죠. 빼기와 나누기에 대한 구분. 나누기가 먼저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3 빼기 y분의 x라고 쓰고 이 답과 이 답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맞아 보이지만 여기 있는 이 분수를 이렇게 하나의 분모와 이렇게 하나의 분수와 이렇게 하나의 분수를 쪼개게 되면 얘는 y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는데 이 모양과 이 모양은 분명히 다른 모양이죠. 같은 모양이 아니라는 얘기는 잘못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답이 된다. 기억은 맞는 건가요? 네, 맞는 거네요. 리을은 맞습니까? 물어보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표기를 쓰기는 a분의 1 나누기 b분의 1을 이렇게 쓰기는 모양상 좀 이쁘진 않아요.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 1분의 b 곱하기 얘도 역수 1분의 c 위아래 분모 분자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약분이 안 되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줄여 쓴 게 a분의 bc가 된다. 이거 맞다.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맞는 답이 된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x인 직육면체가 있답니다. 이 직육면체 높이를 7등분 하여 얻은 7개의 직육면체를 만들 때 7개의 직육면체의 겉넓이의 총합을 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승질나. 야. 왜요? 이게 왜 승진하는 건데요? 설명하다가 갑자기 네. 개우장 보다가 자, 왼쪽에 한 변 길이 10인 정사각형에 높이가 x인 직육면체가 있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가로로 7등분을 냈어요. 근데 7등분 내다 보면 하나의 도형이 7개 입체 도형으로 쪼개지죠. 근데 이 각각의 겉넓이 합이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사실 각각 구할 필요 없이 어차피 이 7개의 도형들은 전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겉넓이를 구한 다음에 얼마를 곱하면 되죠? 7을 곱하면 되겠죠. 똑같은 겉넓이가 7개 있는 거니까. 그럼 똑같은 도형이 7개 있잖아. 그럼 똑같은 도형이 7개라는 얘기는 하나의 겉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7하면 전체 7개의 도형의 겉넓이 합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저 하나를 구해봅시다. 요 하나. 가로 얼마예요? 10 세로. 10 높이 얼마죠? 원래 높이는 x잖아. 이걸 몇 개로 나누나요? 7개로. 그냥 높이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겉넓이를 구하는데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위아래 뚜껑의 넓이가 같죠. 좌우 뚜껑의 넓이가 같지. 앞뒤 뚜껑의 넓이가 같겠네요. 그럼 첫 번째 위아래에 있는 뚜껑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죠? 한 변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겠죠, 이게. 그럼 얘 넓이 얼마예요? 100. 100이 몇 개? 2개. 200. 그다음 좌우에 있는 거는
이렇게 생겼겠죠? 가로 얼마? 10, 세로 7분 x. 괜찮나요? 네. 그럼 넓이는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7분의 10x. 이게 몇 개예요? 2개. 7분의 20x. 괜찮습니까? 그 다음 지금 위아래 앞뒤 계산했죠? 아니 좌우 계산했죠? 그럼 앞뒤가 필요한데 앞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가로 얼마? x. 세로 7분의 x. 똑같잖아요. 가로 x, 세로 7분의 x. 아니 가로 10, 세로 7분의 x. 그럼 얘도 넓이는 7분의 10, 7분 이건 왜 x죠? 네, 10입니다. 넓이는 7분의 10x. 근데 똑같은 게 두 개니까 7분의 20x가 돼요. 글씨 왜 이래? 칸이 없어. 자꾸 밀려 쓰다 보니까 글씨가 이상해졌네요. 네. 자, 다 더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직육면체 하나의 건널비는 200 더하기 7분의 20x 더하기 7분의 20x. 그럼 합치게 되면 200 플러스 7분의 40x. 괜찮나요? 괜찮아요? 굳이 그 통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숫자고 얘는 문자니까 동량이 아니라 어차피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따로따로 써놨고, 이게 총 몇 개 있다고요? 7개. 그럼 7을 이제 분배해야 되겠죠. 그럼 1400 플러스 40x. 이게 건널비의 총합이 된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괜찮습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10km 떨어진 쇼핑몰 가는데 처음에는 Akm로 걷다가 2시간 걸었고 남은 거리는 택시를 30분 동안 탔어요. 쇼핑몰에 도착했는데 택시를 탔을 때 속력을 구하는 문제죠. 속력 구하려면 여러분 이거 그림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거속시. 그렇죠. 거속시죠. 저 애들이 시. 무당벌레네. 무당벌레. 네, 무당벌레. 그럼 이제 속력을 구하려면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죠. 그럼 그림을 적당히 그려보니까 여기가 수원의 집이에요. 행복한 우리 집. 쭉 쇼핑몰을 갑니다. 오랜만이다 행복한 거지. 네. 뭐랑 늘 행복하다 보면 그런 얘기 들어도 별로 감흥이 별로 없죠. 근데 쇼핑을 왜 저렇게 그리시죠? 그럼 어떻게 그릴까요? 쇼핑 이제 롯데 같은 게 난 왜냐, 리얼하게 3D로. 선생님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선생님 좀 난 제가 미술, 제가 네? 빌딩은 빌딩? 아니, 그냥 그런 표현 자체를 선생님이 이제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체험 한번 해보세요. 총 10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에는 시속 Akm로 2시간 정도 걸었어요. 2시간 정도 걸었어요. 어디까지냐면 걸어갔을 때까지는 시속 Akm. 근데 이제 힘이 들어서 남아있는 거리는 일정 부분의 이 거리는 택시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택시예요, 택시. 저 뭐예요? 택시요. 모자인 줄 알았어. 나 그림만 그리려면 나 머리가 하얘져요, 지금. 택시예요? 네. 택시. 택시인데 여기는 30분 동안, 여기는 이제 2시간을 갖고 여기는 30분인데 단위가 안 맞죠? 여기는 시간이고 얘는 분이잖아요. 그럼 시간에 맞춰야 됩니까? 분에 맞춰야 됩니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뭘 보고 정해야 되냐면 속력에 있는 단위를 보고 다 맞춰야 됩니다. 속력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는 C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고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는 킬로미터로 바꿔놔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그럼 30분도 시간으로 바꿔야 되겠죠? 3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에 30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분하면 2분의 1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30분은 1시간의 절반이죠. 그래서 2분의 1 시간이 맞겠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택시를 타고 갔을 때 여기에서의 속력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속력을 구하려면 저기에서의 시간, 걸린 시간분의 거리를 찾아야 되겠죠. 걸린 시간은 2분의 1시간, 그 다음에 거리는 총 10km에서 여기 간 거리를 빼야 되지 않나요? 지금 여기 간 거리가 안 나와 있네? 그럼 다시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봐야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쪽의 거리를 알고 싶다면 이쪽의 속력 A 곱하기 시간 2A가 간 거리입니다. 그럼 총 10km에서 2A를 빼야 되니까 10-2A가 되겠죠. 근데 답을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모양이 좀 안 이뻐요.
그래서 모양이 안 예쁜 이유는 분수의 분모에 있는 이 분모 2 때문입니다. 이 2를 지기 위해서 분모에다 2를 곱해요. 근데 분수는 분모에다 2를 곱할 수는 있지만 분자도 똑같이 2를 곱해야 되죠? 이렇게. 약분시키면 분모 1은 생략하고 분배하게 되면 20-4a. 이게 뭐죠? 택시의 속력이니까 답을 쓸 때는 뭐라 써야 돼요? 시속 20-4a km 이렇게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시속 20-4a km. 이게 택시를 탔을 때 속력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진짜 이해됐다고? 문제가 만만치 않은데? 괜찮아요? 네. 온도를 재을 때 이제 섭씨를 재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화씨를 재요. 화씨라는 온도 측정도가 있는데 측정 단위값이 있는데 화씨에서 X 화씨는 섭씨 온도로 보면 여기랑 같다라고 돼 있거든요. 됐니? 그래서 화씨에서는 X라는 값이 섭씨에서는 얘랑 같아지는 겁니다. 9분의 5 X-32. 이게 서로 같은 값이에요. 근데 화씨 온도 X값이죠? 이게 68이 되면 섭씨 온도는 9분의 5 곱하기 68-32 이게 섭씨 온도가 되죠. 그럼 9분의 5 곱하기 빼게 되면 36 약분하게 되면 4, 5, 20 화씨 68은 섭씨에서 20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정답은 20도라고 써주시면 다음 그림은 일정한 규칙으로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붙여서 새로운 도형을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1단계는 이런 모양의 이제 정사각형 모양을 붙여서 블록처럼 총 7개의 블록이 붙어 있는데 여기다가 잘 보니까 이게 2단계가 되다 보니 여기 한 칸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 한 칸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쪽도 가로가 이렇게 한 칸이 더 늘어난 상태예요. 그리고 그런 규칙으로 3단계가 되면 가로 한 칸 더 늘리고 높이도 한 칸씩 더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규칙을 찾아야 돼. 이거 숫자로 찾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보는 경우 많아요. 1단계는 7개, 2단계는 몇 개죠? 10개. 10개, 3단계는 13개. 몇 개요? 13개. 13개. 됐니? 그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X단계가 되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를 물어보는데 숫자가 30 차이 나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등차수열이라는 거거든.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알면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 플러스 2가 아니라 플러스 3인 거. 네, 3. 네. 고맙습니다. 수학에서 이겼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X단계가 되면 이게 고등학생들은 금방 답을 구하거든요. 3X 플러스 4 이렇게 금방 구해요. 그래서 나중에 111개의 도형을 만들려면 넘어가면서 3X는 110에서 4를 빼게 되면 107 이렇게 되죠. 아닌가요? 아, 111단계네요. 미안합니다. 111단계가 되면 X자리 대신에 111을 대입하겠죠. 그럼 여기다 3 곱하기 111 하면 333, 거기다 4를 더하면 337개의 블럭 개수, 정사각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아직 여러분 이걸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등차수리한 것 자체도 모르겠고 이게 30 커진다는 걸 알겠지만 그럼 X단계에서는 얼마큼 개수가 써질 것이며 그럼 111단계 이러고 언제 111을 배열합니까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수열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쓸 수는 없고 이제 단계를 가지고 우리 나름의 규칙을 찾는 겁니다. 잘 봐라. 1단계는 이렇게 볼게요. 가로로 몇 개 있죠? 여기 가로로 몇 개 있나요? 3개 있어요. 근데 이게 3개를 이렇게 보지 말고 이 3개 중에 여기는 세로랑도 같이 겹쳐 있죠. 그래서 가로를 할 때는 그냥 여기만 셉시다. 요 가운데만. 그럼 가로는 1개. 세로는 몇 개? 3개. 3 더하기 3. 1단계는 이렇게 써봅시다. 규칙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 그치? 아니, 한 번 더 돌면 나머지야? 20분밖에 안 남았어.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단계 보세요. 요 가운데 몇 개 있어요? 2개. 더하기 양쪽 몇 개씩 있죠? 4개씩.
3단계까지 써봅시다. 3단계. 가운데 몇 개 있나요? 3개. 더하기 옆으로 몇 개 있죠? 5개. 어떤 느낌이죠? 1단계 시작은 1, 2단계 시작은 2, 3단계 시작은 3. 그럼 X단계 시작은 X. 더하기,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처음에 1일 때 얘는 얼마씩 크죠? 2씩 크죠. 얘는 2일 때 얼마씩 크죠? 2씩 크죠. 얘 처음에 3일 때 얼마 커요? 2씩 커죠. 그럼 X일 때는 X 플러스가 몇 번 더 쓰면 돼요? 2번 더 쓰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X단계에서 만들어진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하게 되면 X가 몇 번 더 쓰면 되죠? 3번, 3X, 2 더하기 2, 4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그 규칙에는 3X 플러스 4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X에다 111을 집어넣으면 필요한 개수는 337개가 필요하다. 관계식은 3X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등차수를 여러분이 배우진 않았잖아? 근데 앞으로 이런 문제 꽤 많거든. 이런 규칙 찾다 보면 대부분 다 등차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일정한 거야. 일정한 숫자만큼 더 쓰면 되는 거. 근데 이게 관계식 만들 때 이게 쉽게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있어요. 봐봐. 등차수를 여러분 안 배웠지만 그 계산법만 살짝 배우면 이게 개수가 아까 말했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럼 4단계는 몇 개일까요? 16개라고 예상이 되지. 그럼 이걸 이제 규칙을 찾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게 X단계가 되면 관계식을 쓸 때 30 커지잖아? 그러면 여기다 뭐 쓰면 되냐면 3X 쓰시면 돼요. 30 커지면. 됐니? 뭐 깜짝 놀래? 왜? 졸았어? 왜 깜짝 놀랐는데? 자다 깬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그런 거. 네. 너무 듣다 보니까 부담스럽다 이제. 자, 3x가 써줍니다. 그리고 x에 1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나 나오죠? 3 나오지. 근데 처음에 있는 숫자는 얼마야? 7이지. x에 1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1단계에 필요한 숫자가 7인데 3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다 얼마를 더하면 돼요? 4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식이 나와요. 만약에 연습 삼아 1단계에서 숫자가 2가 나왔어. 2단계에서 숫자가 6이 나왔어요. 3단계에서 숫자가 10이 나왔어. 그럼 4단계가 뭘까? 느낌상. 14. 14겠지. 그럼 이렇게 됐어. 이게 X단계가 되면 관계식은 어떻게 써주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은 4x 플러스 얼마씩 커진다고요? 4씩. 그럼 X단계에다가 4를 곱하시고 그 다음 X에 1 집어넣었더니 얘는 얼마 나와요? 4. 근데 실제로 1단계는 2가 되려면 뒤에 뭐 붙어야 되죠? 마이너스 2가 붙어야 되겠죠. X에 1 집어넣어야 답은 2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게 단계입니다. X단계.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등차수를 안 배워도 좀 계산 규칙만 싹 빼오면 이런 것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근데 이런 거 별거 아닌데 이런 거 좀 어려워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이거 왜 어렵죠, 이게? n 이게 왜 어렵나요? 하은이 좀 위험하다? 약간 위험해 보이는데? 눈이 반쯤 감겼어? 다시 말하지만 조는 거 확인되면 오늘 나머지야? 5분밖에 안 남았어. 5분이요? 5분 못 참아서 30분 남고 싶지는 않겠지? 자, 이게 다항식이 x에 대한 1차식이랍니다. 근데 이게 x에 대한 1차가 안 되는 이유는 나이가 가장 많은 애가 1살이어야 되는데 이게 몇 살이죠? 2살이지. 얘 1살이죠? 얘 빵살이지. 네. 2살, 1살, 빵살, 1살, 2살, 빵살. 결국 이 식이 1차식이 되려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되죠? 없어져야 돼요. 근데 항을 없애고 싶다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항을 없애고 싶으면 지우개를 지울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항을 없앨 수 있는 방식은 얘랑 동류항이잖아. a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 0x 제곱이 되면 항은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네. 0을 어쩌면 곱하면 항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그럼 0x 제곱이 되려면 이 a는 뭐가 돼야 돼요? 4.
4x제곱 빼기 4x제곱이면 0x제곱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따라서 이게 지금처럼 필요 없는 항을 만들고 싶으면 그 항들이 만약 두 개였을 때 그 앞에 있는 개수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가 서로 반대이면 됩니다. 얘가 4, 얘 마이너스 4, 얘 플러스 4. 얘 5, 얘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절대값은 같은데 부가 반대인 걸 만드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거는 문제 봐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도 안 복잡하게. 데카르트가 누구예요? 디오판토스는 뭔가요? 디오판토스는 이게 무슨 파스 이름인가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토스. 토스가. 헤리아 토스는 비엣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 필요 없어요. 나중에 데카르트 정도는 고등학교 수학하다 보면 잠깐 나올 때도 있고, 디오판토스는 중학교 교과서에도 보면 가끔 나와요. 이 사람은 수학자인데 자기 죽었을 때 자기 묘비명에다가 새긴 묘비 명색이잖아. 거기에 이 사람이 수학적으로 자기 나이를 추론하도록 내 인생의 몇 분의 몇은 뭐 유년기였고 몇 분의 몇은 청년기이며 내 아들이 몇 살이었다면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써서 이 사람 나이를 유추하게끔 수학자처럼 묘비문을 새긴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방정식 문제 풀 때 이거 가끔 이 사람 이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나머지 두 명은 중고등 교과 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몰라도 돼요.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고 이거 문제 조건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사실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요 값이 중요합니다. 값.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식 중에 제일 쉬운 게 이거니까 A를 본다면 3을 분배하죠? 3x-9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3x에서 2x를 빼면 x가 남고 마이너스 9 플러스 2 마이너스 7 여기 나와 있는 답 중에 이 답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결국은 카드 A를 뒤집으면 그 뒤에 x-7 그 다음에 디오판토스 이렇게 써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뭐냐? 계산식 찾으라는 얘기야. 여기 계산하면 답 중에 어떤 게 맞냐? 이거 찾아는 문제니까 수학자 이름은 사실 굳이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다. 계산식을 잘 찾아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750번 보세요. 혹시 이거 계산하신 분? 난 답 구했다.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난 이 문제 맞았다. 어떻게 풀었나요? 소율이? 잘라서? 괜찮은 방법. 잘라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여기는 둘레를 구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잘랐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잘라놓고 여기 있는 직사경의 이 길이에 요 길이를 여긴 빼고 더하신 다음에 다시 이 길이를 따로따로 더해서 처리하셔도 되는데 제가 완전 엔지니어 방법을 했는데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저 맨 아래쪽 저 8a 플러스 5 있잖아요. 네. 저희가 a 빼기 2를 빼가지고 일단 저 있잖아요. 저 가로줄 일단 저 구해요. 네. 그 다음에 저 a 플러스 3이랑 17 빼기 3a랑 더해가지고 하면은 일단은 미지수를 이용한 게 나거든요.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요. 민준이가 잘 얘기했는데 얘기한 게 뭐냐면 어차피 이 둘레를 구하려면 이 길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는 덧셈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길이는 나와 있으니까 썼어요. a- 이거 덧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이 안 나와 있지. 이 길이 안 나와 있으니까 민준 얘기는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를 빼면 여기가 남지 않겠냐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더할 때는 8a 플러스 5에서 a-2 전체를 빼서 요 길이를 계산하고 거기다 더하기 이쪽 길이 a 더하기 3 더하기 이쪽 길이 17-3a 더하기 얘네 둘이 더한 게 결국은 여기 길이가 되니까 요 두 개 더한 거를 곱하기 2 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한다라는 표현인데 쓰지 마. 틀리지 않았어. 잘했어요. 잘했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서 그래요. 혹시 더 쉬운 방법 알고 계신 분? 난 더 쉽게 풀었다. 쟤네 약간 바보 같다. 왜 저렇게 푸는지 이해 안 된다. 난 더 쉽게 풀었다. 이거만큼 쉽게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시면 제일 쉽습니다. 봐봐. 둘레를 잘 봐. 파란색으로 이 둘레를 이제 표시할 겁니다. 이 길이. 맞죠? 네.
이 길이와 같은 길이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맞아요? 네.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8a 플러스 5가 몇 번 덧셈 된 거죠? 이렇게만 계산하면 두 번 계산된 거죠. 어차피 이 길이에 요거 두 개 더하면 이거 하나 반복적으로 두 번 나온 거니까. 그리고 둘레 구할 때 이 길이 이거부터 할까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a 더하기 3 더하기 17 마이너스 3a.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 합이 여기 아닌가요? 그럼 결국 17 마이너스 a가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몇 번이에요? 두 번. 에이, 지금 하는 게 저거잖아요. 아, 이렇게 덧셈하시기 제일 쉽습니다. 됐니? 이게 제일 쉬워요. 근데 만약 민준이가 이걸 말한 거면 선생님 네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네, 민준이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내가 네 말을 못 알아들었나 봐.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괜히 복잡하게 이걸 막 어디다 갖다 붙이고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이 방법이 제일 쉽다. 어쨌든 쓰이는 가로는 이렇게 두 번, 세로도 이렇게 두 번, 결국은 가로 두 번, 세로 두 번 계산되는 결과라 별반 차이 없기 때문에 이 풀이가 제일 쉽다라는 표현이고요. 뒤쪽에 있는 문제 중에 그나마 오늘 수업 이제 거의 마무리 됐는데 그나마 좀 할 만한 문제는 여기인데 지금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죠. 빠르게 마무리합시다. 보통 우리가 100자리, 10자리, 1자리를 각각 자릿수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100자리, 10자리, 1자리. 그 다음에 이게 숫자인데 100자리 A, 10자리에 B, 1자리에 C가 있을 때 이 각각 자리 A, B, C에다가 이걸 모아서 숫자로 만들 때는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곱셈이 되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각각의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자리에다가 단위값을 곱해야 됩니다. 단위값을 다 곱한 다음에 그들을 다 덧셈해서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 이렇게 쓰셔야 돼요. 실제로 숫자도 그렇습니다. 100자리에 3이 있고 10자리에 5가 있고 1자리에 뭐 4가 있었어요. 그럼 이 숫자는 354지만 숫자일 때는 붙여서도 누가 어느 누구도 이걸 곱셈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원래 이 표현도 단위값을 곱하는 게 맞아요. 100 곱하고 10 곱하고 1 곱해서 3 곱하기 100 더하기 5 곱하기 10 더하기 4 곱하기 1 그래서 얘가 300 더하기 50 더하기 4 이게 붙여져서 354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자는 붙여서면 곱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해서 단위값을 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또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인데 책은 약간 조작을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자리의 합이 3의 배수이면 이 숫자 전체도 3의 배수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일까? 2, 5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각 자리만 합치면 얼마예요? 7. 근데 거기다 내가 뭐 5를 더했어요. 그럼 각 자리 합이 얼마가 되죠? 12. 12가 3의 배수잖아. 그럼 이 전체 숫자는 255도 3의 배수라는 뜻이에요. 이거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3의 배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각 자리의 합이 3의 배수인데 왜 전체 숫자가 3의 배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숫자를 쓴 다음에 책에 보면 이거를 쪼개놨어요. 100은 99 더하기 1A, 10은 9 더하기 1B, 그 다음에 C 한 다음에 이 A를 분배합니다. 이 B를 분배합니다. 분배했더니 99A 더하기 A 더하기 9B 더하기 B 더하기 C 한 다음에 모아요. 99A 더하기 9B 한 다음에 남아있는 A, B, C를 따로 이렇게 덧셈해요. 이렇게. 맞니? 그럼 쓰고 나서 보니까 지금 내가 구하려고 했던 이 숫자는 얘들을 3으로 묶입니다. 3을 분배해서 이 모양을 만들려면 이게 33A 더하기 3B라고 해서 여기 있는 개수를 3으로 나누게 되면 3으로 묶이죠. 근데 얘네는 이제 안 묶여서 이렇게 따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앞쪽에 있는 숫자는 3이 곱해져 있는 3의 배수 맞습니까? 네. 그럼 3의 배수에다가 3의 배수 아닌 수를 더하면 3의 배수가 돼? 아니요. 3의 배수에다가
1 더하면 3의 배수 돼? 아니요. 3의 배수에 2 더하면 3의 배수 돼요? 아니요. 안 되지. 3의 배수에 3의 배수를 더해야 3의 배수가 돼. 그럼 여기는 3의 배수인 게 확실하니까 이 숫자만 3의 배수이면 전체는 3의 배수가 된다고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A, B, C가 누구냐면 100자리, 10자리, 1자리 각 자리에 있었던 숫자들이에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 전체 수는 3의 배수가 성립한다요. 그럼 문제를 보면 그럼 이게 각 자리 숫자 합이 9의 배수이면 이 숫자 전체는 9의 배수인가를 증명하는 과정이잖아. 문제 보면 그럼 이제는 3을 묶지 말고 뭐로 묶으면 돼요? 9로 묶으면 돼. 9의 배수니까. 9로 묶으면 11A 플러스 B가 되죠. 그리고 똑같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요. 그럼 이 숫자는 9의 배수죠? 이 숫자의 합만 9의 배수이면 전체는 9의 배수겠네요. 따라서 각 자리 합이 9의 배수이면 전체 숫자는 9의 배수임이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셨습니까?